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연말이 되면은 이제 대주주 양도세 때문에 이슈가 있어가지고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주주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0억 기준으로 됐는데요. 과거에 2016년도인가 그때까지는 15억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 구독자분들 보시게 되면은 대부분 고액으로 이제 주식 투자 하신 분이 많이 계세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언제까지 내가 뭐 1,000만 원, 2,000만 원 할 거 아니다. 그런 건데 이제 연말 돼서 이제 저희 구독자분들이 수익이 나면서 몇몇 분들은 이 대주주 양도세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특히 이제 저희 구독자분들의 스케일이 남다르시기 때문에 그 남다른 스케일이라서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한 번 더 정리하는 겸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도 뭐 이제 걱정할 때가 됐는데 어쨌건 간에 대주주 양도세는 반드시 중요하니까 좀 정리를 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원래는 이제 예전 같은 게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이었어요. 근데 이게 바뀌었습니다. 이게 이제 바뀌었고요. 이거는 이제 안 됩니다. X고요. 바뀐 게 뭐냐면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배우자, 본인,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자식, 손자까지. 그러니까 어, 와이프의 부모님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배우자까지예요. 배우자 본인,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자식, 손자까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구성이 이렇게 돼 있다. 요거의 총 합이 어, 10억이다. 10억. 10억 기준으로 내 자산이 한 종목이 10억이 있으면은 그 종목의 대주주가 되기 때문에 뭐가 됩니까? 그거를 이제 매도해야 됩니다. 매도하지 않으면은 뭐가 되냐? 양도 차익 3억 원 이하에 대해서는 22% 지방세 포함, 3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27.5%의 과세가 되고요. 그 주식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양도세가 33%입니다. 그러니까 크죠. 예를 들면 1억 수익을 봤으면은 3,300만 원의 양도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이거는 짜증납니다. 이건 그쵸? 예, 각자 돈 벌어가지고 이렇게 세금을 냅니다. 여러분들 집 구매가 집값 오르면 양도세 내고서는 팝니까? 안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요거를 좀 피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은 뭐냐면요. 밑에 적었다시피 12월 28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보면은 오늘이 이제 23일이에요. 그러면은 31일은 휴장입니다. 이걸로 제가 표시해 드릴게요. 자, 31일은 휴장이에요. 이날 휴장입니다. 휴장이기 때문에 어, T 플러스 2일이라고 했죠. 이게 내가 주식을 산다고 해가지고 그 사지는 게 아니라 그거를 다른 종목을 내가 팔았다 또 살 수 있는 이유는 주식을 무이자로 빌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식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래서 T 플러스 2일날 장부에 결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8일날까지 내가 팔아야 됩니다. 28일 안 팔고 내가 29일날 팔았다 하면 이미 얘는 1년 기장이 언제 되냐면 1월 3일날 기장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대주주가 된 거죠. 1년을 지난 거죠. 보유를 1년 이상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28일날 팔면은 된다. 얼마큼 팔아야 되냐.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2월 달에 내 자산 가치가 8억이었습니다. 근데 주가가 갑자기 올라가지고 얼마가 돼요? 이게 11억이 됐어요. 근데 이제 12월 28일이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 차익 있죠? 예를 들면은 뭐 1억 100만 원. 요걸 팔면은 이날 팔면은 나는 올해 10억을 안 갖고 있죠. 그 주식에 대해서. 그러면은 뭡니까? 비과세입니다. 비과세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좀 지키시고 그 다음 해 넘어가 가지고 다시 재매수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되면은 코스닥 종목들이 특히 이제 시가총액이 얼마 안 되는 종목들이 어, 매도를 시게 되면서 그게 이제 비과세를 찍힙니다. 특히 신용 많은 종목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신용 먼저 청산을 하겠죠. 그래서 신용 매도분이 많은 것들은 보통 대주주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융자를 갖고서는 뭐 바깥에서 융자를 갖던 아니면 내가
주담대를 받아가지고 신용대출을 받아가지고 주식을 사던 간에 똑같습니다. 그 전체 총액의 시가총액이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2월 28일 장 종료 끝나고 나서의 종가에 해당되는 것이 전체가 한 종목에 대해서 10억이 넘는다면은 이거는 과세에 해당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걸 피하시기 위해서는 28일 날 10억이 안 되게 잠깐 팔았다가 내년에 29일 날 사도 됩니다. 그 다음 날 사도 무방하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들 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와 더불어서 배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당을 인정해주는 날짜는 28일까지입니다. 제가 저번에 라이브 때 한번 잘못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28일까지예요. 그래서 T 플러스 2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야, 지금 뭔 소리 하는 거냐, 내가. 내가 무슨 10억이냐. 내가 삼성전자 10억 갖고 있을 돈이면 주식 안 했다. 아닙니다. 아니고, 나중 되시면은 언제든지 여러분들도 대주주 양도세를 걱정할 때가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무슨 세금 걱정하냐. 뭐 2023년도에는 5천만 원 내가 내일 걱정을 그럴 바에는 그럴 일이 없다 그렇게 하는데 내일 시기가 옵니다. 그러니까는 좀 그런 좀 포부를 좀 크게 잡으시고 비록 내가 1,000만 원, 2,000만 원 하지만은 저도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는 걱정할 때가 됐다. 저는 지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도 이 점은 꼭 참조하시고요. 특히 이 장기 투자하는 거에 있어서는 10억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 보십시오.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본인,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자식, 손자까지예요. 물론 자식까지 있는 분이 대부분이시겠지만은 그렇게 따져보시면은 아버지, 어머니, 본인, 배우자, 자식만 하더라도 다 5명이거든요. 2억씩만 하면 10억입니다. 물론 그런 가족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어쨌건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스케일이 남다르시기 때문에 제가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보통 억 단위 이상을 하신 분이 정말 많기 때문에 나중에 참조하시라고 또는 기존 알고 계시지만은 다시 한번 체크하시라고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거꾸로 그렇다면 28일 날 매도세가 많이 나올 가능성이 크겠죠. 신용이 많은 것들은 그것도 머릿속으로 참조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점 참조하셔서 투자하신 데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